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글쎄요, 탑뉴스 브리핑이라고 하기보다 제가 어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을 끝내고 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는 것은 업데이트여야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뉴스가 꼭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뭔가를 꼭 내보내야지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아닌 다음에야 뭐 좀 뉴스가 헐렁헐렁한 날도 있고요. 아닌 빡빡한 날도 있고 해서 사실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탑뉴스 브리핑이냐, 업데이트냐, 아니면 어떤 때는 뭐 사설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어피니언을 전해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어피니언이라기보다 군사 전문가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에서의 전쟁 그걸 전해드리겠습니다. Foreign Policy에 이제 좀 전에 실린 그런 어피니언인데요. 그 전문가 기고입니다. 라파엘 S. 코헨 last name 보니까 딱 그 주이시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레오날드 코헨. 또 코헨이잖아요. 미국의 전에 국방장관도 코헨이 있었는데 라파엘 S. 코헨이라는 분은 산타모니카에도 있고 버지니아에도 있고 하는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특히 비영리 이제 세계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랜드 코퍼레이션이 거기서 전략 독트린 그 프로그램 국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스라엘과 그 가자,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10년 정도를 아주 특히 전투면에서 연구를 했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 침공, 복수국 전략에 대해서 좀 일관되지 않는 비판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이스라엘의 지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싸우는 전쟁은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다. 성공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분이 얘기하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인지 그럼 뭐를 해야 되지? 아무튼 전문가 관점에서 군사 전문가 관점에서 쓴 Foreign Policy에 실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국민들 잔혹하게 살해하고 인질을 잡아가고 하고 난 뒤에 미국의 상원에서부터 이제 여러 지역을 다 얘기를 했네요. 칠레 대통령, 노르웨이 총리, 유엔의 여러 전문가들도 다양한 목소리인데 입장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가자 지구에서 작전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군사 작전을 하고 보니까 불균형하다.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욱더 목표, 하마스 잡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 그럼 그 타겟에 맞춰서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부. 그러다가 뭐 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 타겟 공격이라는 게 뭐냐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군사 전문가에게 물어봐야지 될 겁니다. Well, 저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라파엘 S. 코헨 씨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 작전을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그 부분만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좀 더 타겟, 목표를 정한 그 군사 작전은 어떤 걸까요? 저 같은 군사 전문가가 볼 때 I have no idea. 저도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 전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막 떠오르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했었을 때 더 제한적인 작전을 시도했던 다 이제 군사 전문가니까 이름을 붙여요. 저는 그 작전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2012년, 21년, 2008년부터 9년까지 2014년도 어떤 때는 오퍼레이션 그 기둥 필라 무슨 뭐 of defense 이런 이름도 붙였고 어떤 때는 무슨 뭐 cast lead 어떤 때는 operation protection 뭐 이런 등등 많은 제한된 지상 작전도 했고
제한된 공습도 해봤고 했는데 이 모든 작전을 할 때도 이스라엘의 그 같은 군사 작전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언제나 너무 불균형적이다. 이스라엘이 받은 것의 10배를 갚아준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전에 그 가자라든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분쟁에서 얻은 교훈은 제한을 하고 타겟을 해서 군사작전을 해도 어차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달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결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한된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마스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군사적인 기둥, 또 하나는 정치적인 기둥. 군사적인 군총사령관이 모하메드 데이프라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의 클립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있고 7번이나 암살을 해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한쪽 눈의 시력을 없애게 하고 휠체어에 타고 다니게 하고 했지만 그 사람은 살아서 이번에 10월 7일 이스라엘 잔혹행위도 진두지휘하고 계획하고 아주 오랜 동안 무기를 잘 개발하게 하고 대학에서 이제 그런 관련 분야에서 전공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금 가자의 정치적인 하나의 축인 예이야 그 시누아르, 이 사람이 이제 인질협상에서 마지막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시누아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2021년도에도 또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마스 그 터널에 막 그 미로 등등을 다 뭐 찾아내고 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부숴버린다고 했지만 고작 5% 정도 부쉈다는 겁니다. 그게 2021년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또 군총사령관인 데이프, 모하메드 데이프의 집에도 폭격을 해서 정말 아이, 1살도 안 된 그런 아이들도 숨지고 있잖아요. 와이프도 숨지고, 그리고 데이프는 가족들의 장례식에 가지도 못하고 뭐 아들, 딸 다 숨지고 그랬는데도 2021년이었는데 2023년도에 그렇게 강력하게 불과 몇천 명의 전투 요원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같은 참혹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제한적으로 공격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하마스는 죽지 않더라. 더 커져 있더라. 이게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훨씬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그러면 그 자기 방어, 자위권이 실제로 어느 걸 의미하느냐 이러면 더욱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쟁에 있어서의 도덕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최소한의 자위권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인질을 구출하는 것, 그리고 무슨 뭐 하마스가 10월 7일과 같은 그런 공격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그룹도 하지 않도록, 그리고는 또 책임자를 다 색출해서 생포하거나 살해해서 그 같은 이스라엘 국민의 해가 되는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인질부터 봅니다. 인질, 뭐 200명 이상이나 된 인질이 어딘가에 지금 가자지구 어딘가에 갇혀 있잖아요. 그 갇힌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데 인질이 어디에 있다, 이걸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발전시켰으니까 안다고 해도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도 가자지구를 대강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을 보고 이쯤에 있다면은 그 지점에서 건물을 다 들어가고 집을, 거리, 터널을 샅샅이 뒤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느린 작업이고 힘든 노력이 있어야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질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갔다고 해요. 그러면 하마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마스가 가능한 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전쟁을 하는, 이제 지상전이 치열하게, 이건 격렬한 총격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어려움이 이스라엘에는 있다. 인질에 대해서는 위치를 알아도. 그러면
인질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한 군데다 몰아놓진 않았으니까 잘 알지 못하고 무력으로 인질을 구출하려고 시도를 할 권리가 있는가? 그 권리가 있다고 규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인질을 이리저리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를 지금보다도 더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제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가자를 떠날 수 없어, 떠날 수 있어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인질 구출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기가 레드라인이야, 우리가 정해놓은 이거 넘으면 인질 목숨 그냥 두지 않겠어 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유권의 넘버 원인 인질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 하마스가 10월 7일과 같은 그 같은 공격을 또다시 하는 것을 막는데도 이제 접근이 있어야지 되는데 하마스가 군사 기지가 없잖아요. 군사 기지가 없고 대부분이 이제 한 뭐 킬로미터로 500km 정도에 달하는 광대한 그 터널 네트워크이잖아요. 그건 막 거미줄처럼 엮인 그 네트워크 지하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왜 저렇게 병원이 전쟁터가 될 일촉즉발의 위기인가. 병원 아래, 사원 아래, 학교 아래, 민간 아래 다 그 아래에 뭐 터널 통로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서 막 라켓도 쏘고 한다고 하니까는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뭐 터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스를 집어넣고 보라색 연기가 피어오르면 거기가 터널 입구고 등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그 터널 가까이에 가서 이스라엘 군인이 하마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터널도 현장에 접근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마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질 구출 작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인구가 밀집한 그런 곳에서 총격전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터널이 발견돼도 그 터널을 다 아주 막 싹쓸이 하는 것까지는 너무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군인들이 터널을 파괴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그 터널만 파괴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터널 위에 있는 건물들은 어떡합니까? 거기 그렇게 지하에 폭발을 한다 할 때 그 지하의 폭발을 견딜 수 있는 지상 건물은 가자에 없답니다. 군사 전문가 라파엘 S. 코엔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목표입니다. 10월 7일 공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다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일. 이스라엘은 뭐 하마스는 1,5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3,000명 정도라고 이스라엘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일부는 나중에 격전을 하다가 숨졌고 또 나머지는 가자로 돌아갔습니다. 탈출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공격을 계획을 하고 조직하는데 누가 또 하마스를 도왔나. 이런 사람까지 다 제거하는 게 이스라엘의 자위권이라는 그 안에 포함된다면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겁니다. 지금 하마스가 보통 이제 뭐 한 3만 명에서 4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랜드 코퍼레이션의 전문가는 2022년도 9월 미국의 국립 대테러 센터에서 하마스는 몇 명이나 되는가 그때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다 어떻게 해보려면은 수만 번 공습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가자 지구에 뭐 저녁에 걸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타겟 공격, 타겟 공습이라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지도를 보면은요, 이제 공습 받은 곳을 빨간 곳으로 점을 똑똑똑똑 찍어 놓으면 안 된 곳이 없는, 이 정도면 전면전인 겁니다. 제한적이고 타겟된, 표적화된 그런 작전이 아닙니다. 전면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같은 작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 이 전문가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7일 공격 이전에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서한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외교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차피 가자의 하마스와 서한의 파타는 서로 이념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달라도 같은 민족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러니까 서한 지구의 무하메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도 하마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팅을 보이콧했을 정도잖아요. 같은 민족인 겁니다. 뭔 다르지만 기본은 같아요. 이스라엘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10월 7일 사건 이전에 서한 지구에서 너무 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들을 괴롭혔다는 것. 지난 15년 동안에 특히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접근은 근본적으로 무슨 가자 지구를 벽만 쳐놨지 실업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를 좀 개선하려는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보통 이제 그걸 뭐 잔디깎기 전략이라고 하죠. 그때그때 딱딱 이렇게 출입만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 결과 10월 7일에 대학살이 나왔다는 겁니다. 서한의 파타와 가자의 하마스를 이간질시키면서 서로 막 이간질하다가 서로 막 싸우고 막 하면서 하마스를 키웠잖아요. 괴물을. 벤자민 네탄야후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자에서 하마스를 파괴하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럼 나중에 가자 지구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날은 우리 가자 통치하지 않는다 했다가 또 며칠 전에는 가자를 우리가 통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관된 계획을 말하지 않고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우파, 극우에 만족되는 그런 말들만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편한 계속되는 진실이 뭐냐면은 아주 이렇다 저렇다 해서 최선의 모든 것을 한다 하더라도 불편한 진실은 가자의 전장이잖아요. 전쟁터잖아요. 그 전쟁터의 지형. 인구 밀도 높고 사람들 막 빼곡하게 살았던 그런 아파트먼트 같은 그런 지형으로 인해서 가자에서의 모든 군사작전은 그 타겟, 목표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민간인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은 너무너무 파괴적인 그러니까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더 이상 있을 재산 피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이미 다 파괴되고 파손됐지만 그런 엄청난 파괴적인 지상작전으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전투전. 저 병원에서도 전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아니라고. 설령 저희가 하마스가 활동을 하는 곳이어도 병원에서 수만 명이 대피해 있는데 환자들도 너무 많은데 거기서 전쟁의 참상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으로서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상 전투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도 일부를 조금 완화할 수는 있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보도록 그러나 이스라엘 군이 됐건 이 세상의 어느 나라 군이 됐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가자에서의 이 전쟁의 그 참혹한 피해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는 운 좋은 어떤 중간지대가 없다. 이게 랜드 코퍼레이션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 전쟁을 적어도 10년 동안 연구했던 라파엘 S. 코헨 씨의 지적입니다. 포린 팔러스에 실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댓글 다신 분이 계시는데 벨 타마라는 분이 이스라엘이 국가와 국민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팔레스타인도 존재할 권리가 있고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은 2023년 10월 7일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랍은
유럽인이 유대인에게 한 것 같은 그 같은 유대인에 대한 학살을 한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땅에 들어와서 살던 유대인을 받아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따리 내 나라가 아니라 너 나가라 하고 75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학대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성전산, 그 템플 마운틴을 얘기를 하겠죠. 누가 파괴했나? 아랍이 파괴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분은 H 뭐였는데 아이디 잊었어요. 기본적인 그 법, 전쟁법의 규칙은 합법적인 군사작전만 허용을 하는데 하마스 근절하기 위해서 가자에서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데 어차피 목표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더 폭력적이기 전에 빨리 이쯤에서 철수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 포린 팔러스에 실린 제목이 어떻든가요? 서구의 비합리적인 이스라엘 가자 전략 비판. 어차피 이건 이래서 나쁘다 저러다 나쁘다 하지만 가자 지구의 이 전쟁은 중간지대가 없이 참혹한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